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0년생 신지의 이번에는 유튜버 김지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크신 분들, 소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외모 지적들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몸무게가 65까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뚱뚱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이 빠진 적이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치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정치 다이어트 하셨네요. 아, 정말 정치가 가장 직방입니다, 여러분. 선거 한번 치르면 살이 쭉 빠져요. 제가 뚱뚱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 살 좀 빼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밥 먹듯이 너 살 빼면 참 이쁠 텐데 왜 안 빼? 이게 제 행동 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똑바로 앉아. 그럼 뱃살이 빠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뚱뚱하면 건강하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향님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요? 그렇게 제 성인병을 걱정을 하세요. 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제 50대 이후에 성인병과 당뇨와 고혈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병원비 주실 거 아니면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모델로서만 기능하고 모델로서만 살아간다면 사실 저는 좀 더 많이 몸매 관리를 하고 좀 더 식이 관리를 해야 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일지라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먹는 게 주는 쾌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너무 막 죄시하고 뭔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뚱뚱해지면 인간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여성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게 먼저지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 치고 덜 뚱뚱한 것 때문에 조금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메이저 무대에서 성공하기에는 내가 너무 왜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고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체격은 내가 갑자기 찌우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됐는데 내가 나를 또다시 막 어느 틀에 갇혀서 나를 막 바꿔가면서까지 뭔가를 해내는 걸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 잡지를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실 제일 고되게 길을 걷는데 죽겠죠. 네. 하지만 먼저 길을 만들어주시니까 뒤따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페미니즘 이슈가 더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탈코르셋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장에서 인상 깊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화장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저 화장하지 않고는 사진 찍히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건 보통은 딱 갖춰지고 차려진 상태에서 그 앞에 나서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화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안경을 쓰고 그냥 맨 얼굴로 밖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진짜 오래 못했어요. 메이크업이 주는 힘이라는 걸 알고 믿거든요. 근데 탈코르셋이나 외모 다양성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화장을 하냐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포즈를 취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모델들 얘기하는 파워 포즈 있잖아요. 네. 이 허리에 손을 얹는. 이게 뭐 허리를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파워 포즈예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당당함을 보이고 뭔가 밖으로 에너지를 좀 발산하는 자세들을 취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너는 가부장제 부역자냐 왜 주체적 섹시를 못해 안달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섹시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곡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혹은 이성이거나 한국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뭔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저는 섹시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파인옷 안 입어도 제가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화보 촬영을 하거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섹시함이나 뭐 코르셋이나 이런 걸 벗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건 시선 차이라고 생각해요. 섹시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위 말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럿워크를 조금 곡해서 해석하면 가부장제나 혹은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려는 어떤 문화도 어쨌든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그 시대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말 그대로 코르셋을 벗기 위해서 코코 샤넬이 처음으로 코르셋 없는 H라인 드레스를 만들어서 그 유럽에서 유행이 된 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허리를 조이지 않는 드레스에서 시작돼서 긴 드레스를 입는 것에서 짧은 드레스를 입는 것.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멀지 않잖아요. 뭐 유신시대만 해도 미니스커트 입으면 잡혀갔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미니스커트 안 입었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어떤 문제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코르셋이나 뭐 주체적 섹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욕을 또 얼마나 먹으려고. 저도 지금 계속 욕 먹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욕도 자꾸 먹으면 배가 불러서. 제가 왜 맥락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 딱 붙는 옷이 코르셋이냐 그쵸. 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딱 붙는 옷을 입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예를 들어 레깅스만 입는 것도 맞아요. 의복이 발달하면서 맞아요. 네. 여성들이 조금 더 주체적 자유롭게 편안하게 맞아요. 움직일 수 있고 맞아요. 네. 예전에 심지어 테니스 운동회나 이런 데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으면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긴 치마만 입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그 규범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레깅스는 주체적 섹시를 발산하는 탈코르셋의 도구인가?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성들 스포츠웨어는 붙거나 하지도 않는데 드로즈 형태도 있고 박서 형태도 있는데 왜 꼭 그 붙는 걸 입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남성들도 붙는 거 되게 많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레깅스가 여성에게 편해진 가장 변곡점 중에 하나가 그 왜 다리 사이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천조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없었을 땐 사실 레깅스 자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의복이 발달한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남성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레깅스 입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레깅스는 정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랑이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복이 정말 편하고 불편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여성으로서 레깅스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헐렁헐렁한 바지도 편한데 어떨 때는 몸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근육도 편하고 움직이기도 훨씬 편하고 그 편할 때 그걸 선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가.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굉장히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에 살고 있는데 옷을 엄청 껴입고 다니는 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다리를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노출이에요. 거기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핫팬츠 잘 안 입어요. 근데 상반신은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드러내잖아요. 민소매를 입는다든지 네. 뭐 노브라로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반신은 엄청 꼭꼭 가리는데 바지는 막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어느 문화권에서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편안하다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렇게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시점에서 섹시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 탈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계속 끊임없이 논의되는 과정이 사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를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탈코르셋 그 도래한 상상이라는 책도 네. 나왔지만 읽었어요.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모두가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올 텐데 스스로 불편함을 인지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본인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화장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사실 저만의 콤플렉스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제가 아름다운 여성인 것을 인지하지만 굉장히 큰 컴플렉스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인중이 짧은 거.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 컴플렉스인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이중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지만 대부분의 모델들이 얼굴은 되게 갸름해요. 몸은 풍만할지언정. 근데 그것에 굉장히 집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데뷔 10년 차인데 제가 데뷔 5년 동안 몸무게가 동결이었어요. 사이즈 동결.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상태로 늘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고 대사 조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 독하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조금 편해지고 나의 이중턱도 좀 받아들이고 나의 짧은 인중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이 각자의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는데 몇 달 전에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전에 듣보잡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이 알려졌긴 했지만 사주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냥 딱 보더니 입술이 작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이 작으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입술, 내 입술이 작구나. 입술이 얇구나. 근데 누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물론 스스로 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야 너는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더더욱 여성에게는 이래야 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규범과 강박들이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그 여성들의 몸에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여성신문에서 그 여성 문화인상을 받으면서 했던 퍼포먼스로 상을 받은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몸에 이제 안 좋은 말들 내가 받는 그런 뭐 살 좀 빼라 뭐 10kg만 빼면 완벽할 거야 이런 말들을 엄청 써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다 지워내.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긍정적인 말들을 쓰는 거야. 뭐 너는 아름답고 뭐 너는 뭐가 어떻고 근데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 갑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다 지워내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켜켜이 쌓이는 어떤 말들은 스스로 하나씩 쌓아서 그것을 내재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야지 누군가 외부에서 어떤 그 강박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말들이 그들에게 주는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냥 당신 몸이 아니면 관심 가지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꼭 자막으로 크게 써서 달아주세요. 내 몸 내 거. 내 몸은 나을 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광고받아서 빨리 해라. 너 그래도 늦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망설였던 게 내가 원하는 나와 남들이 보고 싶은 나는 되게 다른 사람인 거? 내가 말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어느 순간 인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외모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할 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약간 되게 큰 설레임을 좀 갖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악플은 많이 달지 마시고요.
천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네, 정진하겠습니다. 왠지 될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지향님의 브랜드인 66100과 유튜브라고 하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